일부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선생님 저 이거 제가 문제 풀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니? 그냥 AI가 풀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풀었다고 착각을 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AI도 빨간불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좀 더 잘 보고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부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그렇죠. 모든 걸 만들어주면 개떡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그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활동의 목적이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 생각을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AI를 쓰지 않도록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 맞고, 결국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도구로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고유의 특성과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데 쓸 것인가를 보고 상황에 맞춰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요즘 단연 끊이지 않는 화두는 AI입니다. 챗GPT가 나온 지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AI 네이티브 세대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AI와 함께 살게 될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낸 책이 있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소개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장동선의 미래과학 프로젝트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를 위한 과학동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AI 교육 내용은 송성리 선생님께서 정보글을 써주셨는데요. 오늘 송성리 선생님과 함께 미래 세대가 AI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고등학교에서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송성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때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누가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AI랑 같이 내가 살지? AI를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일으키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무엇이 맞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사실은 진짜 초등학생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장동선의 미래과학 프로젝트라는 책을 기획하게 됐고, AI, 로봇, 스마트 글래스, 블록체인,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술들을 미래과학이라고 묶어서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여기에 정보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송성리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게 됐어요. 책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이제 AI 쪽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AI의 위험성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또 현실에서는 AI 위험성을 또 덜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AI를 잘 쓰는 방법 중심으로 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을 부모님이 잘 갖지 않고 있고 선생님들이 잘 못 갖고 있으면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경우나, 맞아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좋다, 이거는 정말 박사급의 정말 너의 가장 좋은 멘토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인공지능을 그렇죠. 해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하고. 그렇죠. 양극단이 다 지금 위험한데 분명히 존재해서 생각보다 잘 가르쳐 주는 곳이 많이 없어서 정말 전 국민들이 좀 알면 좋을 너무 좋은 내용들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여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딱 핵심만 정리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을 모신 특별한 이유는 자녀분들도 초등학생이고 또 되게 오랜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AI 미래 기술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뭔가 학교에서 달라진 점 많이 느끼나요?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없으면 학생들이 AI 기술을 써서 뭔가 과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미 뭐 작년부터는 확실하게 변했고, 특히 이제 2025년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AI에 대한 접근성이 정말 작년이랑도 확연하게 차이 나는 뭐 그런 모습들이 학교에서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세상이 바뀐다는 걸 너무나 빨리 경험할 것 같은데, 과거에 강의할 때 어떤 기술 수준,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뀐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직접 일선에서 많이 느껴지시나요? 되게 재밌는 게 10년 전까지는 코딩이라고 하면 C 언어라는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코딩이라고 했어요. 확실히 챗GPT가 나온 이후부터 모든 기술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진짜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어떻게 정의해서 끝까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야말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포커스가 확실하게 기술에 의해서 장벽이 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문제 해결만 남은,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가르치나요? 수학부터 가르치나요? 논리학부터? 사실 제가 딱 그런 포인트를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렵죠. 예전에는 진짜 그냥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게 나의 어떤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에 대한 보람은 사실상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떤 능력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교사로서의 포커스가 좀 더 본질적인 질문 쪽으로 바뀐 거네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기상청에 가보면 1.2메가바이트짜리 되게 조그만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 서울이 11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씩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4만 일이 넘는데 사람들이 보통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1.2메가바이트짜리 데이터에서 문제를 정의를 하면 AI를 시켜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평소에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검증은 안 해보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높은 스킬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되나 하고 봤더니 10분 만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내가 알고 있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될 수 있을 거라는 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뭐 그걸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원래부터 옛날에 했어야 될 교육인데 그동안은 장벽들이 너무 많아서 좀 본질에 접근이 어려웠다가 이제는 드디어 그 본질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다르게 말하자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 문제 정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AI를 잘 시킬 수 있게 되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해지는 거네요. 예전에는 이제 솔빙 능력 자체를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 때문에 나머지 뭐 문제 발견, 정의, 평가 이런 부분이 되게 소홀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솔빙에서는 AI가 뭐 부분적으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서야 약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 코딩 배울 때 생각하면 행과 열에 어떻게 넣고 코드를 어떻게 짜야지만 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원하는 포맷의 데이터가 나오나 콜론 하나 빠뜨린 거 없이 잘 쓰느냐 이런 거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제 입코딩 말로 정확하게 이제 시키기만 하면 행렬 맞춰서 엑셀 데이터에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결과가 뽑아주는 거는 AI가 다 해주는 그렇죠.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일선의 선생님의 고민 또 들어볼게요. 분명히 아이들에게 숙제 내주면 나는 놀고 싶은데 AI 시키면 되지 뭐 해서 AI로 숙제를 해온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는 또 뭐 여러 곳에서 표절 검사를 해라, AI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체크해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써라, 막 이런 게 내려오죠. 자, 이렇게 검사하는 프로그램 의미 있다고 보세요? 초기에는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이미 애들도 알고 있고요. AI를 만들었는데 내가 몇 글자 고치면 될 거고 조금 변형을 해줘도 그런 것들이 다 무력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사람이 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신에 이제 평가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모두가 좀 공감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창 이제 컴퓨터 도구를 가지고 과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놔두면 바로 접속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쪽에 좀 이제 이해가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수업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이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진짜 과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AI 때문에 더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이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했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 인간이 이 AI가 했는지 검사할 수 없을 정도로 AI가 발전하면 AI가 AI 잡아내야 되는데 그럼 그 AI가 AI 잡아내는 거 피하는 AI가 나올 거고 더 이상 인간의 역할이 이 평가나 검사에서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내 능력, AI 능력을 합쳐서 얼마나 새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지. 저는 이거야말로 지금 시대에 우리의 평가 방법의 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제는 정말 의미 없어졌다, 뭐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챗GPT 이후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평가 방식이 구술 평가 방식인데 달달 외우는데 근데 방금 말한 그 단어가 무슨 뜻이지? 라고 했을 때 답을 못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준비해오고 구술 평가를 다시 보게 하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문제를 약간 치팅하는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국 프로 바둑기사 협회 국기원의 강연을 다녀왔어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게 이거예요. 새로운 무브를 막 연구하거나 어떻게 두는지 막 이런 거를 AI랑 함께 학습을 한대요. 왜냐하면 AI가 훨씬 창의적이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들까지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웠던 그 친구들이 했던 답이 뭐냐면
결국 바둑을 두는 순간은 라이브고 AI도 없고 그냥 나와 바둑판과 상대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AI 수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사고력과 질문 능력 이러한 것들을 기를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정작 바둑 대회 때 그게 항상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기도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사고 능력과 소통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초록불, 노랑불, 빨간불 약간 이렇게 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록불은 AI를 써서 기존에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문제를 증강 도구로서 자유롭게 써도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코딩을 알고 싶지는 않은데 코딩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초록불의 영역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의 교육의 목표는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노란불의 영역은 AI를 쓰긴 쓰지만 조심해서 써야 되는 영역이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뭐 교사가 코치로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PT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저렇게 들어야 되고 잘못 들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대1로 좀 디테일하게 코치해줘야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빨간불, 교육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고력 부분, 사고력을 키우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AI를 쓰면서 사고력이 퇴화된다면 그런 것도 당연히 학교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일부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선생님 저 이거 제가 문제 풀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니? 그냥 AI가 풀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풀었다고 착각을 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AI도 빨간불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좀 더 잘 보고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부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그렇죠. 모든 걸 만들어주면 개떡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그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활동의 목적이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 생각을,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AI를 뭐 쓰지 않도록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 맞고, 내가 새롭게 이번에 뭐 디자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막 표현했을 때 AI가 짠 만들어줬는데 A, B, C 중에는 B가 내 마음에 드는 거다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AI를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거니까, 결국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도구로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고유의 특성과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데 쓸 것인가를 보고 상황에 맞춰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나 뭐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두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똑똑하게 잘 이용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잘 쓰기 위한 방법은 사람들이 여러 AI를 같이 써보는 일종의 팀워크, 또는 AI를 쓰더라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보고 비교해 보면서 또 평가하는 이런 과정, 이러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혼자 챗GPT로 뭘 하는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걸 알아왔는데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인터넷으로 배웠는지 유튜브로 배웠는지 AI한테 배웠는지는 이 아이가 말해주기 전까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 AI 활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랑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지, 이게 어떤 도구 수준에서는 저는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 그런 태도는 그냥 학생 개인이 썼을 때는 절대 스스로 터득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교육 같은 형태를 통해서 반드시 학생들한테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쓰는 건 나쁜 것이야. 예를 들면 뭐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들은 잘못된 건지 몰랐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바람직한 사용이며 저렇게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교육에서 꼭 짚어줘야지 그 학생이 인지를 할 수 있지, 학생 스스로 챗GPT랑 둘이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학생이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모든 기술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차가 많아지면 어떤 규칙들이 필요해지고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야 안전해 라고 하는 규칙들이 생겨났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을 그냥 우리가 막 사용하고 재밌게 사용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나에게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잘 쓰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히 모두가 동의하는 일종의 규칙들, 그리고 교육 방법이 생겨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또한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AI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감정적 의존은
위험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고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고 특히 남고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는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인데 애가 하고 있길래 너 그거 어디서 틀렸어? 라고 얘기해 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챗GPT가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과학 선생님보다 챗GPT를 의존을 하는 걸 보고 와 정말 이거는 그걸 평가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쓰는 것은 지식 측면에서도 좀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챗GPT가 어떤 원리로 답을 내는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내는 건지를 알아야 되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의학적 정보거든요. 상처를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신적인 문제 상담하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의료 정보의 다수는 백인 남성 성인의 데이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고 내가 잘 모르는 의료 정보를 물어보면 이 의료 정보의 잣대가 성인 백인 남성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의존하게 되잖아요. 절대 다수의 어떤 데이터로 가게 되면 챗GPT나 어떤 AI 입장에서는 그냥 일종의 잣대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무조건 신뢰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AI 윤리적인 부분을 아이들이 되게 일찍부터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되게 관심 있는 주제인데 결국은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가 진짜 되게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알면 이 부분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네 이 부분은 뭐 오류가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네가 좀 구분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박사 이상이래 뭐 이런 기사를 하나 보고 인공지능이 말하는 모든 답이 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뭐 이제 윤리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고 활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환각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도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 이래서 이 결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AI는 박사보다 똑똑하다는데 선생님이 뭐 뭔데요?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잘못된 비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손자병법에 대한 이제 스터디도 같이 군대에서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제일 유명하지만 그 뒤에 지천지지면 승례가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가 거의 온전해진다라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GPU 26만 장, 뭐 인재 양성 이런 건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하늘이라고 약간 볼 수 있고 반면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의 편향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약간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현재 먼 미래는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수록 인공지능을 더 잘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잘 갖춰져야지 인공지능을 잘 쓸 수가 있지. 그냥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배경 지식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를 좀 더 과학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데이터 기반 위에 작동하는가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아주 일찍부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디지털 지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지능이 아니고 인간과 다르게 작동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종류의 답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례로 뮌헨에서의 이제 세계 안보회의 뭐 이런 데서 미국 공군 장교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실험 얘기가 나와요. AI 장교에게 적진을 이제 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이제 게임처럼 시뮬레이션 했대요. 그런데 너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적진으로 날아가다 말고 돌아와서 미국 펜타곤을 다 폭격해서 없애버리고 적진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속 정확하게 타격하라고 했는데 결제를 기다리고 가면 신속 정확이 안 되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결제권자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신속 정확한 타격이었던 거죠. 약간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종류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종류의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또 화두가 돼서 나왔던 게 우리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AI와 인간의 정렬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AI 얼라인먼트라고 부르는 AI 정렬 문제죠.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AI를 인간에게 맞춰야 된다. 인간이 사고하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잣대의 중심을 너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답안이 아니라 인간의 답안으로 맞추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AI 개발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책에서도 하나의 화두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AI 정렬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나요?
교육과정이 이제 올해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인데 개정 교육과정이 2022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챗GPT가 나온 게.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몇 주 후에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교육과정이 챗GPT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챗GPT 이전에는 AI 정렬에 대한 고민을 할 이유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었죠. 뭐 연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시대에 무엇이 중요해질까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변해가는 세상이 AI 없이 그리고 미래과학 이런 기술 발전 없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반대로 그럼 누가 이런 기술을 잘 사용하냐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어떤 나의 나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AI 또는 이런 미래과학 기술이 왔을 때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돼요. 그게 뇌과학이 될 수도 있고 역사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로봇을 만드는 기술일 수도 있지만 AI가 왔네? 내가 원래 궁금해하던 것들 알고 싶어하던 것들 하던 것들에 AI가 엄청난 도움이 돼!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의 본질적인 질문, 탐구,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코딩만 배웠다, 프로그래밍만 배웠다 이러면 새로운 미래과학 기술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사용하는 쪽에 있기보다는 이 변화에 그저 휩쓸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아이들을 키울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의지 어떤 자기 에너지 어떤 그런 방향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은 AI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에너지 방향성을 자기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미래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꿔나가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데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도구 툴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스스로 미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일찍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한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한계죠. 근데 상상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래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의 어떠한 발전을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무한한 상상력으로 한계 없는 미래를 그려보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실제로 꿈꿔보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큰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리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큐브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이제 막 1권이 이제 출시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2권, 3권, 4권 계속해서 많은 미래과학 프로젝트들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